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윤리 시스템 패티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동영상이 공직자 여러분의 재산 신고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직윤리 시스템. 정기재산 변동신고 의무자들은 등록 기준일, 제출 마감일, 고지 거부 허가 신청 마감일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는 작성 후에도 마감일 전까지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정기재산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직윤리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최초 로그인 시 인증서를 등록하셔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로그인 이용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 사전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등록자 알림 메모입니다. 심사 담당자가 이전 신고서 심사 중 등록 의무자가 유의할 사항을 메모한 내용으로 심사관 알림 사항이 있는 등록 의무자의 경우만 표시됩니다. 알림 사항을 확인하여 이번 재산 신고 시 정확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융정보 일괄 반영입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자에 대해 회신받은 금융자료를 일괄 반영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최초 1회만 발생하며 동의 시 예금보험, 유가증권, 채무가 회신받은 자료로 반영되고 미동의 시 개별적으로 금융정보 활용 입력하여 반영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지거부 재심사 알림입니다. 2020년 12월 30일로 고지거부 기간이 종료되는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대상인 등록 의무자에게 안내하는 메시지 창입니다. 고지거부 연장을 원한다면 2020년 3월 2일까지 재심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사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고지거부 신청 팝업이 발생하며 재심사 대상 친족을 자동으로 불러와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첨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재산 변동신고의 첫 번째 단계는 본인정보 입력입니다. 이전 신고서에 입력했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직급, 직위, 주소와 연락처 등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친족 정보 입력입니다. 친족의 정보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신화해야 합니다. 친족 현황에는 이전에 의무자가 신고서에 등록했던 친족들이 나타나고 일반적으로는 등록 대상자에 체크가 되어 있지만 친족이 사망하거나 이혼 또는 딸이 결혼을 한 경우에는 친족의 상태를 변경해야 합니다. 사망 및 딸의 결혼으로 인한 등록 제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친족의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 화면이 팝업으로 발생합니다. 팝업이 차단되어 있을 경우 화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도구 팝업 차단 끄기를 설정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등록 상태를 등록 제외자로 변경하고 변동 사유를 작성한 후 저장을 합니다. 친족 목록표에서 등록 제외자에 체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란색 글씨로 된 해당 란에 체크한 후 저장합니다. 고지거부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지거부 제도란 등록 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 존비속이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고지거부를 신청하는 대상자의 경우 왼쪽 메뉴에서 고지거부 신청으로 들어가 우측 고지거부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친족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고지거부 신청자를 선택합니다.
고지 거부 사유를 선택하고 미리 준비해둔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한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후에는 반드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고지 거부 신청 후에는 현황 목록에서 진행 단계가 제출 완료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 거부 신청 마감일은 상단에 표시되어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신청 기한 내에 고지 거부 신청을 완료해 주세요. 고지 거부 신청을 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받게 되며 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에 친족의 등록 상태를 변경해야 합니다. 친족 정보 입력 단계에서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친족을 클릭하여 고지 거부자로 체크 후 저장을 합니다. 친족의 상태 변경까지 완료되었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격적으로 재산을 신고하는 단계인 총괄표 작성입니다. 총괄표는 등록 기준을 현재의 재산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총괄표 작성 상단에 보면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 의무자에 한해 부동산 정보 열람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토지 보유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토지대장과 대법원의 등기 자료가 제공되며 건물 보유 정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과세 자료와 대법원의 등기 자료가 제공됩니다. 부동산 자료는 실제 소유 여부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의무자가 보유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항목입니다. 토지 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토지가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 정보 열람에 조회되는 토지를 신규로 추가할 경우 해당 소재지 주소를 클릭하여 기본 정보가 표시되면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취득 형태를 구분하여 소유권을 매입한 경우 체크 시 실거래 가격을 입력하고 상속 또는 증여 등으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체크 시 공시가격을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도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부동산은 공유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면적과 현 가액을 소유 지분만큼 신고하면 됩니다. 변동 사유도 알맞게 입력해 주십시오. 그 외 정보 열람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로 추가할 경우 우측 상단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다음은 기존 신고 항목에 대해 가액 변동하는 방법입니다. 토지 항목 우측 상단 공시지가 일괄 반영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의 소유권과 사실상 소유권으로 등록한 재산 중 주소가 법정 동코드로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고 공시지가가 증가된 경우 일괄적으로 가액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일괄 반영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개별적으로 가액을 확인하여 변동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항목입니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모든 건물이 신고 대상이며 소유권, 전세권, 분양권 등 권리 종류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보 열람에 조회되는 건물을 신규로 추가할 경우 해당 소재지 주소를 클릭하여 기본 정보가 표시되면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대지 면적은 입력하지 않고 전용 면적만 입력하면 됩니다. 취득 형태를 구분하여 소유권을 매입한 경우 2에 체크하고 실거래 가격을 입력하고 상속 또는 증여 등으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체크하고 공시가격을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공동소유 부동산은 공유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면적과 현 가액을 소유 지분만큼 신고하면 됩니다. 변동 사유도 알맞게 입력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존 신고 항목에 대해 가액 변동하는 방법입니다.
건물도 토지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일괄 반영 기능을 통해 기존 신고 재산에 대해 가액을 일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일괄 반영되지 않은 재산은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변동 처리해 주십시오. 이번 항목은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신고하는 항목입니다. 해당되는 권리 종류를 입력하신 뒤 권리자, 권리 종류, 제작 연도, 차명, 배기량, 차량 등록번호, 신규 등록일, 소유 여부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가액은 보험 증서를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공동 소유일 경우 소유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지분만큼 신고합니다. 현금 항목입니다.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현금이 신고 대상입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해 보유액, 보관 사유, 자금 출처 등 해당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입력한 뒤 저장해 주십시오. 금융정보 활용 입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정보는 예금보험, 유가증권, 채무 항목이 12월 31일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로그인 초기 금융정보 일괄 반영에 미동의한 대상자들의 경우 금융정보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여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금융정보 활용 입력 버튼을 클릭해 보다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활용 입력은 예금보험, 유가증권, 채무 항목에 대해서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예금보험 항목부터 차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금보험 항목입니다.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예금보험이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서 취급하는 예금, 적금, 보험, 양도성 예금증서, 사모펀드 및 공모펀드 등 수익증권, 투자 예탁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정보 활용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금융기관에서 회신받은 자료를 이전에 신고한 자료와 비교하여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전가액은 이전에 신고했던 금액이며 현재 가액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보 제공되어 입력된 부분입니다. 종전 신고한 금액이 0원인 계좌는 근본 신고서 작성 시 금융기관에서 신규 계좌로 회신되어 온 계좌입니다.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전 신고서에 신고한 계좌 중 회신 정보가 다르거나 회신되지 않은 계좌, 해약, 1천만 원 미만 계좌 등의 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시스템에서 0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검정색 항목에서 정상 회신 자료로 반영 여부와 등록 기준의 시점의 보유 여부,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자들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일괄 저장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을 경우 목록에서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금융정보가 회신되지 않아 계좌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괄표 화면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해 예탁기관을 입력한 뒤 예금 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만기일자, 보유액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예금 보험을 해약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료가 보여지는 경우에는 총괄표 상세 화면에서 해약을 선택하면 됩니다. 외국은행과 비회신기관의 계좌는 하단에 표시되어 있고 이들은 금융정보가 회신되지 않는 기관이므로 12월 31일 등록 기준 일자의 가액을 확인한 후 예금 보험 목록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유가증권 항목입니다.
유가증권도 예금보험과 마찬가지로 금융정보 활용 입력 버튼을 클릭해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정보 활용 입력 기능은 상장 주식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 채권 등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채무 항목입니다. 채무 항목도 마찬가지로 금융정보 활용 입력 버튼을 클릭해 진행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채무 항목이 나타나게 되고 채무를 다 갚았는데도 신고서에 남아있는 경우 적색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전세나 월세로 내어주고 있을 경우 보증금은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건물임대 채무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인 간 채무의 경우에도 누락 없이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자녀가 부모의 자금을 빌려 전세권을 취득한 경우 등 가족 간 발생한 채권 채무도 신고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 항목의 추가 버튼을 클릭해 채무액과 발생일자, 채권자, 변동 사유를 간략하게 입력합니다.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모든 종류의 예금은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신고서 이후 새로 취득한 계좌인 경우 개설일자와 함께 보유액을 입력하고 비굴안에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입력을 합니다. 사인 간 채권 항목입니다.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이 신고 대상입니다. 채권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채무자, 변동 사유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십시오. 만약 자녀명의 전세권 취득을 위해 본인이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면 본인은 사인간 채권 5천만 원, 자녀는 사인간 채무 5천만 원을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타인의 주택, 점포 등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은 채권 항목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항목에 등록해야 합니다. 금 및 백금 항목입니다.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금 및 백금이 신고 대상입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해 종류, 보유량, 가액, 변동 사유를 정확하게 입력한 뒤 저장해 주십시오. 보석류 항목입니다. 품목당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보석류가 신고 대상입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해 종류, 가액, 변동 사유를 정확하게 입력한 뒤 저장해 주십시오. 골동품 및 예술품 항목입니다. 품목당 매입가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골동품 및 예술품이 신고 대상입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해 종류, 가액, 변동 사유를 정확하게 입력한 뒤 저장해 주십시오. 회원권 항목입니다.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을 보유하였을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 항목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회원권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해당 회원권의 상세 페이지로 가서 매도 처리 후 변동 사유란에 언제 매도하였는지 입력하면 됩니다. 지식재산권 항목입니다.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새로 보유하였을 경우 모든 지식재산권이 신고 대상입니다. 함명, 합자, 유한회사 출자 지분 항목입니다. 함명, 합자
공직자 유한회사에 새로 출자한 경우 회사의 출자 가액, 출자 지분 및 매출액을 신고하고 만약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도 처리 후 새로 신고를 합니다. 출자 지분의 증감 변동 원인 행위 사유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를 변동 사유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비영리 법인에 출연한 재산 항목입니다. 새로 출연하여 신고 시 비영리 법인 출연 재산, 보유지기, 법인 명칭 대표자, 목적 사업을 입력한 후 출연일자, 경위 등 변동 사유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를 변동 사유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변동 처리되지 않은 재산 항목 처리 방법. 의무자들께서 현재 작성 중인 정기재산 변동신고서는 기존 신고 재산사항에 대해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변동 처리를 하지 않고 다음으로 진행할 경우 변동 처리해야 할 항목이 있다는 안내 팝업이 발생합니다. 변동 처리를 하지 않은 항목에는 노란색 느낌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없더라도 해당 항목을 클릭해서 가액 변동 여부, 변동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총괄표 작성의 16가지 항목이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신고 내역 검증 단계를 통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고 내역 검증은 단순 착오 및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한 내용입니다. 신고한 내역에 대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사례에 대해서도 정리해 두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동 요약서는 의무자가 작성한 16가지 항목의 재산 변동을 보여주는 요약서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재산 증가 감소 사유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필요한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본인의 순재산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사유를 간략하게 입력해 주십시오. 본인 소득은 이전 신고서 등록 기준일 다음 날부터 이번 신고서 등록 기준일까지의 세전 소득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월세를 받고 있으면 월세를 합산한 가액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소득까지 합산한 가액이 총 소득이 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공개 목록 작성입니다. 재산 공개 대상자의 경우에는 공개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개 목록에 작성된 내용은 관보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제출합니다.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작성한 본인 보관용 재산 등록 신고서와 변동 요약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저장만 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꼭 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신고서 제출 기한은 3월 2일까지이며 제출한 신고서는 신고서 조회 항목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신고서에 누락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제출 마감일 이내에는 마이 페이지에 신고서 수정으로 들어가 내용을 수정한 후 반드시 신고서 제출을 다시 해야 합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